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기입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부탁을 해서 오늘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초전하고 그다음에 북전하고 그다음에 유행군이 후퇴 중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한국전 내용은 제가 쓴 6.25 한국전쟁 국군은 왜 막지 못했을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주로 전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참전했던 분, 주로 이제 춘천의 육사단, 그 다음에 이렇게 포천의 25연대 이분들을 주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들었는데, 중대장 정도는 정치적인 거, 전반적인 거 그걸 모르는데 연대장급 정도는 그때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연대장급도 만나고 백선엽 사단장급도 만나고 중대장이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듣고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을 쓰고 이걸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얼마 읽질 안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문은 이렇게 뒤에다가 책선 뒤에다가 참고문을 전부 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 책을 이용하고 어떤 책을 이용하고 어떤 책을 이용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책은 한 300권 정도 되고 인터뷰는 이렇게 그때 당시 살아있는서 지금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인터뷰를 한 것도 누구누구 인터뷰한 것도 전부 다 여기다 기록해서 이 책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저 문사는 인민군 저 1사단이 고랑부 쪽으로 그리고 인민군 6사단은 개성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 여기 동두천 근방은 인민군 4사단 그리고 포천 근방은 인민군 3사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춘천에는 춘천 근방에 인민군 2사단 인제 근방에 인민군 12사단 내려오고 그리고 강릉 근방에는 인민군 5사단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국군은 문산에 국군 1사단이 방어하고 의정부는 국군 7사단이 방어하고 춘천은 국군 6사단 강릉은 국군 8사단 4개 사단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서울 사단 서울에 사단이 있습니다. 서울 방어는 수도사단이 있고 광주에 5사단 그리고 대구에 3사단 이렇게 후방에서는 대구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이렇게 2개 사단이 후방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6.25 때는 8개 사단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 제일 문제는 그 국군 1사단도 저 문산에서 싸움을 잘하고 춘천 6사단도 이렇게 춘천에서 싸움을 잘하고 8사단도 강릉에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저 동두천에 7사단 이렇게 1연대 그리고 수도사단 18연대 2개 연대가 동두천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싸움을 하는데 포천은 7사단 9연대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단 3연대하고 2개 연대가 여기서 죽을 쓰는 바람에 여기서 참패는 바람에 의정부가 점령되고 의정부가 점령되는 바람에 동두천이 딱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이 26일 50년 6월 26일 1시에 딱 점령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점령되고 의정부에서 이제 서울까지 서울인데 서울까지 20km인데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수일에서 싸움을 하고 28일 날 11시 30분에 서울이 딱 인민군 3사단에 의해서 점령이 딱 돼버렸죠. 여기 딱 점령되니까 여기 문산에서 싸우고 있는 1사단하고 5사단이 그냥 싹 포위가 돼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강 넘다가
죽었는데 국군 1사단하고 이렇게 광주의 5사단, 2개사단이죠. 사실은 2개사단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한강 넘다가 전멸되고 살은 사람이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0명 중에서 8,000명이 죽고 한 4,000명이 살아서 다시 한강을 넘어서 28일 날 11시 30분에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는데, 여기 문산의 1사단, 그 다음에 5사단, 그리고 이제 수도사단,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온 2사단, 그리고 7사단, 그리고 이제 수도산 해서 25, 26, 27, 28까지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면서 6개 사단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44,000명이 죽거나 포로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이 재기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강릉에 이제 6사단하고 강릉에 8사단하고 춘천에 6사단, 2개사단만 살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전멸돼 버렸어요. 그것이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4일 만에 이렇게 서울에 점령되고 6개사단이 붕괴되고 44,000명이 죽었거든요. 44,000명이 죽었는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으로 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부기에 제가 평생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이라 잘 알지 무슨 역사를 연구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내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전 사람들은 평생 연구한 것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연구했으면은 내가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50년도 6월 28일 날 11시 30분에 서울을 싹 점령을 해버렸어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춘천에서 잘 싸고 있는 6사단도 후퇴를 해야 되고, 강릉에서 잘 싸고 있는 8사단도 이제 중앙선을 통해서 후퇴를 해서 완전히 이제 후퇴를 했죠. 그런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28일, 29, 30일까지 3일 동안 있었는데, 어째서 3일 동안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그러는데 지금까지 누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 그 설을 주장한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제가 이거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인민군이 서울에서 이렇게 머물게 된 이유를 설명하니까 댓글에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자분이 설명을 했는데, 미군이 개입하기를 기다려서 3일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미군이 개입하면 인민군이 그냥 절단나버리는데, 참패버리고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데, 미군 개입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순리적이다, 그러면 모를까, 객관적도 아니고 합리적도 아니고 순리적도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미군이 오기를 기다린다, 참전하기를 기다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3일 동안 기다린 것은 조선 공산당 한 60만 중에서 30만이 전향하고 30만이 남았는데 폭동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건 박헌영이가 김일성에게 권고한 거죠. 근데 이영우는 그냥 빨리 내려가자, 그리고 박헌영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29일 날 미군 이제 폭격기가 18대가 이제 전투기가 평양에 나타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개입한 것이 확실하니까 스탈린이 29일 날 30일 날 왜 조선군은 계속 공격을 하는가, 스티코프한테 이야기해서 스티코프가 이제 김일성한테 이야기해서 김일성이가 7월 1일 날 한강 넘어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7월 1일 날 한강을 넘은 거죠. 한강을. 그래서 이제 1일 날 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2일 날 공격을 하고 3일 날 완전히 이제 동작동 국군묘지 있는 그 위에 수도고째가 있는데, 그 수도고째에 딱 점령을 해서 노량전에서 쏘니까 결국은 여의도에 있는 서중철 8년대가 이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틀 동안 방하고 이제 3일 날 이제
인민군 전차가 한강을 넘었는데, 한강은 인도교가 있고 철교가 2개 있는데, 인도교 폭파되고 하행성도 폭파되는데 상행선 철도 하나가 폭파가 안 됐어요. 거기다 이제 목판을 깔고 이영호고 이건무가 이제 한강을 한번 넘어봤어요. 7월 3일 날 오전 10시에 4대를 쫙 흔히 넘어보니까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3일 날 전차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곡사포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차량이 넘어오고, 군수물자가 그냥 하루 종일 넘어와도 남쪽에서는 국군은 포 한 방 못 썼죠. 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월 3일 날 인민군은 한강을 이제 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노량진 거쳐서 이제 영등포까지 이제 딱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영등포에서 그 길로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최하 안양 정도나 수원 정도까지 점령할 수 있는데, 그 7월 3일 날 이렇게 영등포에서 더 이상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4일 날이 됐어요. 7월 4일 날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안양근방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안양근방에서 싸움을 해갖고 7월 4일 날 어디까지 왔냐면 수원까지 왔어요. 수원이 이제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수원. 7월 4일 날 수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7월 4일 날 수원에서 안양에서 국군 패잔병 한 8,000명 있는데 소총도 안 갖고 있는 군인이 많아요. 1시간 만에 그냥 참패를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7월 4일 날 오후에 한 1시경에 2시경에 수원을 점령했으면 바로 평택, 천안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공격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3일 동안 쉬고, 영등포에서 바로 공격해야 되는데 쉬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바로 공격해야 되는데 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7월 4일 날 수원에서 하루를 또 쉰 거예요. 그리고 7월 5일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인민군이 수원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산. 저 평택 위에 여기 수원, 여기 오산이 있죠. 오산. 여기가 오산인데, 오산에서 미군 24사단 34연대 1대대 1개 대대밖에 안 돼요. 406명.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차를 파괴하는 로켓포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병력도 적고 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그냥 스미스 부대가 작살나 버렸어요. 참패를 해버렸죠. 오산에서. 그러면 바로 평택, 천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저거 오산에서 7월 5일 날 스미스 부대를 참패시키고 또 공격을 안 했더라고요. 7월 5일 날. 그리고는 이제 7월 5일 날 않고 7월 6일 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이제 미 24사단 34연대가 평택하고 안성을 방어하는데, 저 34연대 포부대나 보병도 이렇게 전차를 파괴할 무기가 없으니까 7월 6일 날 1시간 만에 그냥 작살나 버렸어요. 참패해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침 8시부터 싸움이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은 10시에 그대로 바로 평택에서 요 밑에가 이제 천안이거든요. 천안. 여기가 천안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데, 평택에서 하루 저녁을 또 먹고 자고 놀고 공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7월 7일 날 이제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인민군이. 그런데 미군 그 장교들이, 그리고 연대장들이나 대대장들 병력들이 이렇게 인민군만 보면은 그냥 쌈을 안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띵장군이 24사단장 띵장군이 2차 대전 때 가장 쌈을 잘한 마틴 대령을 착출해 가지고 34연대장을 맡기면서 어쨌든 인민군을 잘 막으라. 그래서 이제 34연대장 마틴 대령이 천안에서 인민군을 지금 막는 거예요. 34연대가. 그러는데 병사들이 전차만 보면 도망가니까 마틴 대령이 바주카포를 들고 전차를 쏘았어요. 근데 명령 들으니까 파괴가 안 돼. 근데 전차병이 마틴 대령을 쏘니까 마틴 대령이 그냥 포살돼 가지고 옷가지만 떨어지고 살점이고 뼈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도 못 돼서 이제 저 마틴 대령 34연대를 참패시켰죠. 그래 놓고는 천안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공주 쪽으로 도망갔어요. 공주. 여기가 이제 천안이죠. 근데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큰 것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공주거든요. 공주. 여기가 이제 천안이고, 그래 천안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이. 이거 잘 이렇게 보여요? 전이, 여기 전어. 근데 천안에서 이제 마틴 대령을 이겼으면은 7월 7일 날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미 34인대가 도망가니까 여기를 막 추격해야 되는데 7일 날 놀고 8일 날 놀고 그랬더라고요. 천안에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는 인민군이 어째서 남한을 점령하지 못했는가, 가다 쉬고 하는 바람에 김일성 바보 작전을 해서 참패한 것이지 미군 때문에 참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날이 7월 9일 날이요. 7월 9일 날 미군하고 이렇게 인민군하고 이제 인민군 3사단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이런 건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예요. 조그마한데요. 이건 하루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참패식일 건데 여기서 미군이 이틀을 저지했어요. 이 일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도 인민군을 이제 반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루만에 충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틀 걸렸다는 것은 인민군 공격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을 걸려 가지고 반드시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길로 이렇게 공주나 아니면은 천안으로 가야 되는데 전해에서 7월 8일, 7월 9일, 7월 9일, 7월 10일까지 전해 있고 7월 11일에서 전해에서 놀고 7월 10일에서 전해 밑에 보면은 대평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여기가 지금 조치원이거든요. 조치원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가 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니 대평리라는 데가. 이 대평리에서 미군하고 인민군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게 전에서 7월 9, 10일 동안 이틀 동안 싸움을 하고 또 여기서 이틀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9, 10 싸움을 하고 10, 11 이틀 동안 쉬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조천 밑에 여기 대평리라는 데가 있어요. 대평리. 글자 보여요? 대평리? 예, 대평리에서 싸움을 했는데 대평리에서 11, 12, 13, 3일 동안은 싸움을 했어요. 하루만은 끝내야 되는데 3일 동안 미군이 이제 저지를 한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인민군이 공격력이 약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13일 날 이렇게 인민군이 대평리를 점령을 했으면은 바로 대전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먹고 자고 놀았어요. 3일을. 먹고 자고 놀고 18일부터 이제 대전을 해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인민군 이렇게 4사단이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제 미군이 34연대가 공주 쪽으로 도망갔는데 여기 우금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미군 34연대 포부대가 아주 거의 그냥 절단났는데 그 김병원이라고 장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갑부대 대대장인데 이분이 도와가지고 그래도 34년대 포부대가 좀 살아났거든요. 이 일이 이제 했는데 인민군 4사단은 이쪽으로 오고 인민군 3사단은 조치원 쪽으로 오고 인민군 2사단은 옥천 쪽으로 오고 그래서 3개 사단이 대전을 포위해서 지금 18, 19 계속 공격을 하는 거 3일 동안. 그래갖고는 20일 날 50년도
7월 20일 날 이제 대전을 공격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대구시고 여기가 칠곡군 가산명 이제 다부동 전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년도 7월 20일 인민군이 오후 3시에 대전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으면 바로 대구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7월 20일 날 대전을 점령해 놓고 20일, 22, 23, 24, 4일 동안 또 먹고 자고 놀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김일성 바보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민군이 6.25 때 남침하고도 패한 거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걸로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